안녕하세요. 오늘 사업 설명을 맡은 더블다이아몬드 윤효중입니다. 이 아메이 제품에 우리가 쓰는 이 아메이 제품의 차별성과 우수성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아마 이 직전에 있었던 박은주 사장님의 대본 강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 강의를 본 기억을 갖고 지금부터 한 50분 동안 저와 이야기를 나눈다면은 이야기가 좀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물어보면은 대답 대신 대부분 그냥 헛헛한 웃음으로 답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가 아마 이것 때문이겠죠. 그림으로 보면 참 탐스럽고 예쁘게 생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2년째 모든 사람들의 그 생활, 삶의 루틴을 다 바꿔놓고 있는 것 같아요. 2년 전에 처음 이 코로나가 퍼지면서 방역 지침에 따라 생활 습관이 바뀔 때 굉장히 불편했죠. 불편하고 저항감도 생기고. 근데 이제 2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니까 제법 적응도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요즘 친구들 만나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코로나가 없어져도 방역 이제 기준이 바뀔 텐데 집합 인원 수는 좀 해제됐으면 좋겠는데 10시까지 제한하는 건 그냥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죠. 10시부터 시간이 안 맞아서 10시부터 술을 마신 적은 있어도 10시에 끝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10시에 끝나 보니까 그 다음날 개운하거든요. 그래서 이 불편한 삶의 루틴이 내 몸에 적응이 되고, 그러기에는 그 바뀐 루틴에서 얻는 이익, 효능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가장 빨리 그 바뀐 루틴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죠. 적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는 것도 그렇고, 저희 기억에도 몇 년 전부터 바이러스가 계속 창궐을 했죠.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코로나로 이어질 때까지 그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간격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코로나 끝날 때쯤에는 아마 또 뭐 기루나나 베로나 그런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바뀐 세상에 적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그냥 루틴을 바꿔보자입니다. 루틴을 바꿔보자. 저는 백신을 맞았습니다. 4월 달에 1차 접종 아스트라제네카를 하고 지난 월요일 3일 전이죠. 파이자로 2차 접종을 해서 맞았는데 저는 치과를 지금 28년째 하고 있거든요. 의료인 우선 접종 그 대상자라 맞았어요. 28년을 같은 일을 계속했으니까 그 삶 속에서의 생활 루틴도 뻔하겠죠. 지금도 8시 58분에 집을 나서면은 9시 2분에 집 앞에 있는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되고, 어떤 데 신호 대기하다 보면은 앞에 차가 어제 그 차가 또 똑같이 있고, 그럼 오늘이 어제인지 오늘이 내일일지 그거 혼란스러울 때도 있어요. 덕분에 이 아메이 덕분에 좀 루틴이 좀 다양해진 것 같고요. 아마 지금도 아메이가 없었으면 아마 이 시간이면은 집에서 뭐 한국인의 밥상을 보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레인보우를 가동시켜서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을 들으면서 산책을 하고 있거나 그랬을 텐데, 아메이 덕분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줌으로라도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백신을 맞고 나서 이런 시절이 올 줄 알았어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백신을 다 맞은 사람한테는 백신 인센티브에서 방역 기준에서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줬잖아요. 사람 수를 셀 때 빼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암행어사가 이 마페가 있으면 어느 여관에서나 말을 자유롭게 빌려서 자유롭게 이동하듯이 이 백신 접종 확인증만 있으면 이 마페 같은 역할을 해줄 줄 알았는데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차 유행 때문에. 저는 1993년에 처음 치과 개업을 했어요. 그때 이미 결혼도 했었고 아이도 있었습니다. 처음 개업한 장소가 그때 당시는 시흥시, 지금 안산시로 편입이 됐는데 수인산업도로변에 있는 조그만 동네에서 했어요. 그때 집은 과천이었고요. 출근을 하려면은 과천에서 안양 군포를 지나서 군포 IC에서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수인산업도로로 해서 이렇게 출근을 했거든요. 영동고속도로 진입할 때마다 이 이정표를 만나요. 오른쪽으로 가면 강릉, 왼쪽으로 가면 인천. 저는 이제 치과는 인천 쪽으로 가야죠. 제가 그 동네에서 한 1년 반을 하다가 이제 망한 걸로 결론을 내리고 치과를 옮겼는데,
1년 반 동안 마음속에서는 항상 이 이정표를 지날 때마다 마음은 강릉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몸은 늘 인천 방향으로. 1년 반 동안 한 번도 강릉 방향을 가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휴가 빼고. 그래서 1년 반 답답한 생활을 보내면서 그때 내 머릿속에 영동고속도로의 강릉 방향은 나한테는 자유의 상징, 그렇게 찍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휴가 때마다 강원도를 가고, 지금도 가끔 강원도를 갑니다. 지금도 가게 되면은 그때 비슷한 느낌을 느껴요. 경기도를 지나서 강원도로 넘어가는 순간 이렇게 쏘아진 로켓이 대기권에 막 저항을 뚫고 지나가다가 대기권을 벗어나면서 무중력 상태로 딱 가는 것처럼 그런 자유로움이 느껴질 정도로 저한테는 그 1년 반의 짧은 시간이 굉장히 답답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느낌은 아마 저뿐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분들이 출근할 때마다 느낄 겁니다. 간혹 자주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왜 나는 항상 길은 가고 싶은 길이 있고 가야 하는 길이 있는데 왜 나는 항상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가야만 하는 길을 가는 걸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삶이 되어버렸나? 그런 생각을 할 텐데 그걸 어느 경제학자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경로 의존성. 사람들은 어느 경로에 익숙해지면은 그 경로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도 그 경로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이 자판, 이게 이 타자기 자판이 원래 타자기를 빨리 치면은 이 타자기 뭐라고 하냐, 쇠로 된 이 공이가 이렇게 엉킨대요. 그래서 그걸 오히려 타자 치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자판을 배열을 한 건데 거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거보다 훨씬 효과적인 효율적인 자판 배열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똑같은 컴퓨터 자판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주왕복선과 말 엉덩이. 우주선을 쏠 때 추진 로켓이 있죠. 추진 로켓의 그 지름 크기가 말 엉덩이 2개 간격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추진 로켓을 미국의 각 지역에서 조립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사로 가져와서 나사 발사대로 와서 조립을 해서 쏘아 올려야 되는데 이동을 할 때 진동에 취약하기 때문에 기차로만 이동이 된대요. 기차로만. 근데 기차에 실을 수 있는 최대 폭이 말 엉덩이 2개의 폭. 이걸 거슬러 올라가려면 왜 그런지를 거슬러 올라가면 한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의 모든 길들이 말 2마리가 이끈 마차가 지나갈 수 있는 크기에 맞춰서 길이 만들어졌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산업혁명이 되고 기차들이 나왔을 때 기차 선로를 깔 때도 여전히 그 길 폭에 맞춰서 기차를 깔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 로켓을 쏘아 올리는 최첨단 로켓을 쏘아 올리는데 그것을 운반하는 크기를 기차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로켓의 추진체의 크기는 2000년 전에 만들었던 로마가 만들었던 길, 그 기준이 됐던 말 엉덩이 2개의 폭, 이거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한번 정해지면 벗어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우리가 어떤 경로에 익숙해질 건지, 어떤 경로에 익숙해져서 그 경로에 의존성을 갖게 되는 건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시간이 되고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경기 회복 지금 이미 상당히 되어 있고 아마 더 빠른 속도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GDP는 더 성장할 것이고 1인당 GDP도 이미 31,000달러인가요를 넘어섰고 할 텐데, 그걸 분류를 해보면 두 가지 길로, 예전에 U자 회복, L자 회복, V자 반등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두 가지 패스를 통해서 어퍼 패스, 로우 패스.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거죠. 경기 회복이 되면서 굉장히 급성장하는 층이 있는 반면 회복이 되는데도 여전히 더 하락하는, 취약해지는 그런 두 가지 길로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경기 회복이 될 거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나는 어느 계단에 서 있는지, 어퍼 패스에 있는지 로우 패스에 있는지 그걸 한번 돌아봐야 될 시간이죠. 지금 코로나 1년 반 지났는데 지금까지 한국의 누적 확진자 수가 17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7만 명 정도 되고 이걸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이 한 2,000명.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1년간 자살하는 사람이 10,000명이 넘죠. 그래서 보통 하루에 35명 정도가 자살을 한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70%의 원인이 경제적인 요인으로 자살을 하죠. 빈곤을 못 견디고. 이렇게 보면 하루에 35명 정도가 경제적인 이유로 자살하고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는 걸 보면은
어찌 보면 경제적인 이유는 지금 코로나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일종의, 이 기준으로 보면 전염병이 될 수도 있죠.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빈곤층이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코로나에 대한 백신도 필요하지만은 경제적인 백신도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불안한 것은 이 경제적인 백신은 뭐 마스크를 쓴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손을 잘 씻어도 안 되고 뭐 주사를 맞는다고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경제적인 백신은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경로를 선택하고 그 안에서 효능감을 찾아서 그 안에 익숙해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오늘 저희들이 알아볼 이 아메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경로는 대단한 스펙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엄청난 통찰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아메이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또 자본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리스크도 없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사업 경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알아보는 기준은 뭐 간단해요. 우리가 늘 우리 주변에 쓰고 있는 생활 필수품들, 그 생활 필수품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자는 거죠. 이것은 굳이 사업이 아니라도 지금 얼마나 환경 문제가 심각해요. 지구가 온난화로 인해서 굉장히 위기감을 갖고 있는데 환경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우리 건강의 가족을 생각해서도 반드시 알아봐야 되는 필수적인 요소고요. 그리고 유통비가 어디로 갔는지, 유통비가 나는 사실 유통비 어디로 갔는지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싼 거 쓰면 되고 고생한 사람들이 가져가라고 그래. 그런 관대함이 아니라 지금도 설마 생활 필수품을 선택할 때 가장 싼 걸 선택하는 분들 계실까요? 예. 그냥 관심을 갖고 알아보자는 거죠.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고 유통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거로부터 이 아메이를 알아보는 경로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유통이 이렇죠. 고전적인 유통은 생산자에서 소비자한테 전달되는데 저런 많은 광고, 총판, 도매, 소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 80%, 70%에서 80%의 유통비를 지불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점점 간소화되면서 대형 할인마트, 이제 교통, 자기 차 갖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외곽 지역에 대리 할인마트를 지고 좀 싸게, 그리고 인터넷 쇼핑, TV 홈 쇼핑, 이런 식의 유통이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더 효율적인, 뭐 전통적인 유통에 비해서 할인마트가 좀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할인마트에 비해서 인터넷, TV, 홈쇼핑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도 있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경로 의존성이라는 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효율성적으로 싹 돌진 않죠.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공존합니다. 여전히 전통적인 유통방식이 공존하고 존재하고 할인마트도 존재하고 홈쇼핑도 인터넷 쇼핑도 존재하고 아메이는 그 이전에 이미 할인마트 유통의 시작이 제가 알기로 1963년인데 1959년에 중간 광고 유통을 다 없앤 거예요. 다 없애고 아메이에서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한테 직접 전달을 하는데 그 중간에 구정 광고로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 소비자든 사업자든 그런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기여한 매출에 기여한 것만큼 절약된 광고 유통비 35%를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메이 유통의 시작입니다. 유통 방식이 바뀌면서 그것만 물론 생산하고 유통하는 건 여전한데 그 중간에 유통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플랫폼들이 있죠. 오프라인의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지금 모바일 플랫폼을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효율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서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유통이죠. 요즘 쿠팡도 그런 비슷한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죠. 한 달 5만 원 제한이니까. 그냥 내가 쿠팡에서 핸드폰을 샀는데 누가 물어봐요. 자기 핸드폰을 바꿔야 되는데 어디 좋은 데 없어 하니까 쿠팡에서 샀는데 싸고 좋더라. 사봐. 그럼 이 사람이 그래? 쿠팡에서 그냥 주문을 하면은 그냥 각자의 소비로 끝나는데 쿠팡 리워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나한테 쿠팡을 구정 광고해 준 사람을 입력하고 구매를 하게 되면은 그 광고를 해준 사람한테도 1%의 캐시백을 해준다는 거죠. 물론 사업이 될 수 없는 게 그게 한 달 통틀어서 5만 원 한계예요. 5만 원도. 당연히 한계가 있겠죠.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은 다 안다는 거죠. 다 안다는 거. 사람들이 기업을 유통을 하는
회사든 제조를 하는 회사든 요즘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개인 간의 정보 공유가 굉장히 활발해져 있기 때문에 웬만한 상업 광고보다는 사람들이 제품을 써본 사람들의 부정 광고를 더 신뢰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메이는 한 60년 된 굉장히 큰 나무라면은 뭐 요즘 뭐 테슬라도 그렇고 심지어 카드를 만드는데 내가 내 지인 사람들한테 현대카드를 광고를 해서 만들게 하면 뭐 나한테 7만 원인가 주는 그런 문자도 오더라고요. 이런 회사들은 그 유통의 그 근본은 바꿀 수가 없고 그 아메이 유통의 그 격가지 일부를 채용하고 있는 그런 일종의 유통 방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우리 지금 모든 사람들의 핸드폰에는 이런 플랫폼들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정보가 유통이 되고 제품이 유통이 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해요. 플랫폼 비즈니스. 대부분은 연결합니다. 연결. 가장 큰 택시 회사가 지금은 우버가 돼 있고요. 우버가 택시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택시를 갖고 있는 사람, 차를 갖고 있는 사람과 그걸 필요하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가장 큰 숙박 회사가 에어비앤비죠. 에어비앤비가 호텔이나 펜션을 갖고 있잖아요. 호텔이나 펜션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호텔이나 펜션을 쓸 사람을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 이미 그 호텔을 갖고 있는 호텔 프랜차이즈보다 훨씬 큰 회사로 성장돼 있어요. 이러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들 모이게 하면은 그건 정말 대박난 큰 부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지식도 필요하고 미래에 대한 통찰력, 또 엄청난 자본, 엄청난 치열한 경쟁, 그걸 다 해서 살아남아야 이런 플랫폼 사업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기회는 플랫폼 소비자하거나 플랫폼에서 소비를 하거나 아니면 이 안에서 노동을 하거나 택배, 대리운전, AI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런 기회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 세상에 AI와 경쟁하는 것만큼 무모한 게 없다고 합니다. 하도 AI가 발달해서 지금은 AI가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영역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의 판단도 사실은 대부분 안 되죠. 모델도 이제 사양길에 완전히 접어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신한은행 광고를 하는데 그 예쁜 아가씨가 나와서 막 춤추고 광고를 했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무슨 신인 모델 탤런트인 줄 알았는데 그게 AI가 만든 가상의 인물이라는 거죠. 지금은 예전에는 모델은 그 회사와 계약 기간이 끝나는 동안은 연애도 맘대로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거기서 스캔들이 터지면은 배상해줘야 되니까 광고주한테. 지금은 광고주 입장에서 그런 까다로운 모델을 쓸 필요 없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매력적인 인간형을 그냥 AI로 인해서 만들어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아직까지 뭐 구글이 ABU를 만들어서 그 ABU가 아메이에서 뭐 다이아몬드를 가는 중이다,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어요. 아직은 아메이는 AI의 영역이 아닌 우리 인간들의 유일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아메이도 역시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아메이 회사가 갖고 있는 저기 A라고 하는 쇼핑몰, 아메이에서 생산한 제품을 유통하는 오로지 아메이만을 통해서 유통하는 그 쇼핑몰 플랫폼을 우리들이 광고를 해서 그 플랫폼을 이용할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광고해서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나의 플랫폼 자산이 되는, 그러니까 시스템을 빌려 쓰는 사업인 거죠. 로버트 키요사키가 말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을 만들거나 시스템을 사거나 시스템을 빌려서 해야 되는데 다 돈이 들어가는 일이고 다른 능력이 들어가는 일인데, 이 아메이 비즈니스 플랫폼을 빌려 쓰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권유를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업이 아메이인 것이고요. 이게 아메이 회사의 본사입니다. 미국 에이다에 있는 본사. 그냥 사무실도 있고 대부분이 아까 제품을 생산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메이가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 시설이에요. 1층에는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 라인이 있고 2층에는 그 제품을 연구하는 연구소로 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아주 굉장히 넓은, 우편번호를 2개 쓰는 굉장히 넓은 회사입니다. 저희들이 제품을 쓰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세제통, 비타민 통도 다 이 안에서 그 친환경적인 원료로 가공해서 만드는 그런 아주 대단한 회사죠.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고요. 1959년에 62년 전에 이 두 분, 제이반 엔델하고 리치 디브스라고 하는 이 두 분이 고등학교 동창인데 각가지 많은 사업을 공동으로 하다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한 사업이 아미 사업이고 이게 62년을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지하 창고에서. 지금 갖고 있는 계열사들이 이렇게 호텔, 리조트, 올랜도 매직이라고 하는 프로농구단, 미국의 NBA 프로농구단이 아미 회장이 구단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여기에 없지만은 그 유전자를 검색해서 거기에 맞춤형 비타민을 제공하는 그런 인터루킨 지네틱스라고 하는 유전자 분석 회사도 갖고 있고요. 우리 정수기에 선이 없는 무선 전류 유도 방식인가요? 그걸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풀턴 이노베이션도 아미 회사가 갖고 있고 그런 회사입니다. 이 아미 회사에서 내걸은 창업 이념이 이겁니다. 자유가족 희망 보상. 저희들이 무슨 돈벌이 일을 할 때 가장 흔하게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공과사를 구분하라는 말이죠. 공과사를. 여기서 공이라 하면은 나한테 월급을 주는 고용주가 갖고 있는 만들어 놓은 시스템, 그 안에 있을 때 공이 되는 것이고 거기를 벗어나면 사가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사가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내 친구가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월급을 준다는, 연봉을 준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공의 영역에 사를 개입할 수 없는,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되는 게 보통의 회사들이 요구하는 일이고요. 따라야만 되는 일이고. 그래서 사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대부분 은퇴할 때쯤 돼서 그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 인터뷰를 해보면은 살아가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 하면 되게 뭐 가족과 시간을 같이 못한 뭐 그런 것들이 후회된다는,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그런데 남해에는 공과사가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공과사의 구분이 별로 없습니다. 사업도 가족이 공유하는 사업. 이 아미에서 주는 보상도 가족이 공유하는 보상. 이따 말하겠지만 여행 같은 거 다 가족 여행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런 어찌 보면 개인이 추구해야 될 이런 이념들인데 개인이 추구해야 될 이념을 회사의 창업 이념으로 내걸고 있다는 것 대단한 것이고요. 이러한 이념의 실현은 헬핑 피플이죠. 사람들을 도와서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통해서 이런 이념을 실현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사업의 성공을 원하는 사람한테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여기서 생산하는 아이템들을 보면 첫 번째가 뉴트리라이트라고 하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아미보다 훨씬 오래된 1934년에 생긴 회사니까 이제 거의 90년이 돼가네요. 90년이. 그런데 이 회사 직원이었던 아까 그 두 분이 나중에 이제 아미를 창업을 하고 그 성장을 하면서 1970년대 이 회사를 인수해서 지금 아미 제품의 한 거의 매출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세계 넘버원 브랜드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신이 먹는 게 나죠.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왜? 그리고 이 아미에서 자신 있게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DNA, 건강한 DNA를 유지해준다. 사실 DNA가 손상된다는 것은 모든 질병의 시작이죠. 손상된 DNA에서 장기의 기능이 약해지고 거기서 잘못된 세포가 증식을 하면 그게 암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암에서 이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 한국에서 임상 실험을 했죠. 임상 실험을 했고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건강한 DNA를 유지한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것이고요.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거의 다 면역 박사가 돼 있잖아요. 집단 면역이라는 개념도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뭐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집단 면역, 개인 면역. 집단 면역은 사실 공공의 영역이죠. 정부가 나서서 해주지 않으면은 개인들이 달성할 수 없는 영역이고,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때까지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스스로의 면역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런 세상이 되니까 사실 아미 특히 뉴트리라이트 매출이 코로나 기간에 훨씬 더 많아졌거든요. 사람들이 면역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자기 몸에 유용한 비타민을 찾아보고 부정 광고를 듣고 하다 보니까 결론은 아미로 간다는 거죠. 뭐 경제적인 것도 똑같죠.
경제도 사실 면역의 집단 면역이라면 경제에서는 복지국가죠. 정부에서 알아서 세금 걷어서 그걸 이 사회에서 로스 없이 사람들이 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게 복지국가잖아요. 복지국가는 그것도 개인이 할 수 없는 영역이죠. 복지국가가 될 때까지 어찌 보면 개인들이 개인의 복지, 가족의 복지는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그게 현실인 거죠.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고요. 아메이 제품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한 이유가 여기에 들어가는 식물성 원료를 직접 재배하는 이런 유기농 농장을 갖고 있어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워싱턴, 그리고 브라질, 멕시코, 지금 중국에도 있죠. 이런 유기농 농장을 직접 갖고 여기서 생산된 식물 원료로 비타민을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몸에 좋은 그런 비타민들을 만드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한 그 4개의 농장에서 각 그 지역, 그 주라는 국가에서 받고 있는 유기농 인증 마크입니다. 지금은 이제 올해부터 시작했나요? 개인 맞춤형 영양 서비스. 이게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시행할 수가 없는 법적으로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을 개인 맞춤형으로 소분해서 일종 약 조제하듯이 그렇게 해서 판매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처음 그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 파트너로 한국아메이가 선정이 된 거죠. 그래서 한국아메이에서 이렇게 개인 맞춤형 비타민을 시작했습니다. 서비스를. 지금 모든 AP에서 하는 건 아니고 지금 분당 AP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서 개인이 기존에 제품을 먹고 있던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해서 이렇게 조합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안 먹어본 사람은 가서 상담을 통해서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특별히 관심 쓰고 신경이 쓰이는 부분, 뭐 간 기능이 걱정된다든지 아니면 어디 뭐 관절이 안 좋든지 그러면 그 증상에 맞는 제품을 아메에서 추천을 해주는 거죠. 해서 그걸 패키지하면은 이런 식으로 한 달 분량으로 개인 맞춤형, 여기 보면 이렇게 그분의 이름이, 고유 이름이 딱 써 있어요. 그 사람의 개인 비타민인 거죠. 이게 한 달 간격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본사에서 말하기에 이런 개인 맞춤형 비타민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은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2025년에 20조 시장이 될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장품이죠, 화장품. 이 화장품에 들어가는 식물성 원료도 아까 말한 뉴트리라이트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식물성 원료를 사용하고 원료부터 포장, 유통 끝까지 모든 것을 아메에서 책임지는 그런 화장품입니다. 그 모토는, 이 화장품의 모토는 세상의 모든 여성은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멋진 말이죠. 저희들이 뭐 예술 작품, 고려청자, 조선백자를 퐁퐁으로 닦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거기에 걸맞는 예술품을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화장품을 만들었으니까 쓰시는 분들도 스스로 예술품이라고 생각하고 쓰시면은 덧칠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아닌 건강한 피부를 통해서 내적 에너지가 발산이 되는 그런 아주 고품질의 식물성 원료의 화장품들.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출로 유로모니터에서 탑5 브랜드로 계속 들고 있는 아주 뛰어난 화장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의 국제영화제의 메인 스폰서로 지금 계속 하고 있죠. 퍼스널 케어, 내 몸을 관리하는 제품들, 내 집을 관리하는 세제리들. 이런 세제리들은 사실 환경오염의 주범이에요. 그런데 왜 아메이가 주목을 받느냐 하면은 아메이 이런 세제들도 다 친환경적인, 자연에 들어가면은 72시간 내에 생분해돼서 원래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원료를 쓰고 포장재를 쓰기 때문에 유엔에서 환경 공로상을 받은 그런 세제를 만드는 제품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환경 공로상을 받은 그런 아주 친환경적인 회사라는 것이고요. 이스프링 정수기, 차가운 물도 나오지 않고 뜨거운 물도 나오지 않죠. 건강한 물이 나옵니다. 건강한 물. 정수기를 쓰는 대원칙은 건강한 물을 먹기 위해서 한 거죠. 건강한 물. 미네랄이 살아있는
깨끗한 물을 만드는 정수는 있어도 건강한 물을 만드는 식수 방식에 미네랄이 살아있는 그런 정수기는 흔하지 않거든요. 공기청정기, 뭐 공기청정기도 당연히 요즘 뭐 바이러스, 이 청정기를 통과한 공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러내는 굉장히 촘촘하고 그 청정량도, 시간당 청정량도 굉장히 큰 뛰어난 제품이고요. 퀸 냄비 세트죠. 요즘 코로나에 다들 집에서 밥 많이 해 드시잖아요. 이 냄비 세트를 활용을 하면 굉장히 외식비를 뽑고도 담는, 뭐 거의 이거 한번 사면 한 80년을 쓴다나요? 저희도 한 20년 된 것 같은데 뭐 닦아놓으면 깨끗해요. 예. 굉장히 효율적인 제품이죠. 효율적인 제품. 이런 효율적인 제품으로 한번 경로를 뚫어보자는 거죠. 예. 이거 이제 아메에서 생산하지 않는데 한국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친숙한 제품, 라면, 뭐 김치, 된장, 쌈장 뭐 그런 거 다 있어요. 이런 것들, 휴지 이런 것들 한국에서 제품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품질에 대한 자신이 있는 회사가 아메이랑 컨택을 하면 아메이에서 아메이 품질 기준에 적합한 회사랑 파트너십을 맺고 이렇게 아메이 회원들한테 제품을 공급하는, 시중에 나가는 같은 종갓집이면 종갓집 김치하고 아메에 들어온 김치하고 전혀 생산 라인이 다르죠. 아메에서 품질 관리를 직접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모든 제품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포인트. 보통 본사에서 직접 만든 아까 그 제품들은 제품 가격이 한 60% 정도가 포인트로 잡히고, 이런 제품들은 30% 정도가 포인트로 잡혀서 그 다음 달에 캐시백이 된다는 거죠. 근래 이제 곧 예약이 시작되네요. 예. 요즘 비대면 시대 홈 트레이닝의 가장 효율적인 도구죠. 자전거. 사람들이 인터넷에 이렇게 쳐보면 자전거 쳐보면 20만 원, 30만 원짜리 많아요. 그런데도 왜 안 사느냐? 사다 놓으면 뻔히 안 쓸 게 뻔하거든요. 빨래거리로 쓸 게 뻔하기 때문에 안 사죠. 그래서 굳이 하고 싶은 사람들은 비싼 돈을 내고 헬스클럽에 들어가서 누구랑 같이 이렇게 훈련을 하잖아요. 운동을 하고. 아메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라이브로 헬스 트레이닝과 같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친구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화면을 공유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이제 두피 케어, 모발 케어를 하는 이런 레이저 캡을 쓰고 먹는 것과 바르는 것, 이걸 복합적으로 해서 두피 케어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 제품들이 계속 아미 이 플랫폼에 조인이 되는 거죠. 사업을 하는 사람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업하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새로운 제품을 내 사업 그 플랫폼에 계속 조인을 시켜준다는 것, 이거 사업적으로 엄청난 장점이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지금 구독경제 시대라고 합니다. 구독경제. 자기가 늘 쓰는 제품들, 그 플랫폼에 접속을 해서 써봤는데 긍정적인 경험으로 판별을 한 제품들, 그런데 이제 계속 써야 되는 제품들을 그냥 정기 구독하듯이 신청해 놓으면 다달이, 매달 내가 할 필요 없이 알아서 배송을 해주면 나는 그걸 쓰는 거죠. 장기적으로 결제가 되고. 대표적인 게 뭐 넷플릭스 같은 거, 넷플릭스 서비스나 제품들. 넷플릭스는 뭐 한 달 대부분 안 하잖아요. 그냥 뭐 몇 달 무료로 써보다가 계약을 하면은 일정액을 계속 지속적으로 내면은 계속 서비스가 되는, 이런 구독 경제가 지금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메이도 당연히 아메이 제품을 써보고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 들어와서 스마트 오더 프로그램에 장바구니 등록을 하는 거죠. 나는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씩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20만 원, 30만 원 자기가 정해요. 해서 계약을 하면은, 그리고 다달이 자기가 필요한 제품을 그 액수에 맞게 신청을 하면은 이렇게 다달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독 경제의 핵심은 그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죠. 혜택을. 결국에는 내 플랫폼에 들어온 사람을 오래 잡아두고자 하는 게 이 플랫폼 사업주 입장에서는 목적이 되니까 빠져나가지 않게 자꾸 이렇게 혜택을 줘야 돼요. 아메이도 혜택을 줘요. 엄청난 혜택을 줘요. 5%에서 기간이 늘어날수록 10%, 15%까지 캐시백을 해줘요. 다른 사이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혜택을 주는 거죠. 이 소리는 뭐냐면은 누군가가 이제 아메이 제품을 반복적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소리는 누군가에게는 반복적인 수입이 된다는 거죠. 아까 처음에 유통비가 어디로 가냐고 좀 관심을 갖고 알아보자고 했잖아요.
반복적인 소비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는 반복적으로 번다는 소리거든요. 그 일을 해보자는 겁니다. 보너스가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 보너스의 사업이라고 하니까 정말 보너스 사업이라고 할 만큼 큰지, 설마 쿠팡처럼 한 달 5만 원, 10만 원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사람들이 뭐 다단계니 피라미드니 그런 이상한 말들을 하는데 정말로 그런 수익 구조가 이상하게 불공정하게 배당이 되는지 배분이 되는지, 아니면은 그리고 덧붙여서 알아볼 게 이 수입의 성격이 어떤지, 성격이 내가 회사에서 버는 수입과 내가 자영업을 해서 버는 수입과 이 아메이를 버는 수입의 성격이 정말 다른 점이 있는지 같은지 그걸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내가 있고 유가 나라고 할게요. 내가 있고 나를 회원가입 아메이를 소개시켜주고 회원가입을 받은 사람을 스폰서라고 합니다. 스폰서. 나도 A, B 둘한테 아메이를 구정 광고해서 이들의 스폰서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4명이 가입이 돼 있고 어느 달에 각 20만 점씩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가정할게요. 아까 60%라고 했잖아요. 제품의 60%가 포인트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1대1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5%가 보너스로 지급이 되는데 그중에 21%는 이 매출 차이에 의해서 지급이 돼요. 20만이면 그때부터 이제 보너스가 발생합니다. 20만이면 3%예요. A, B는 20만 원 썼으니까 3% 6천 원, 6천 원을 받아가고 당신은 A, B를 가입하면서 3명이 쓴 거니까 나도 20만 원을 썼으면 합치면 내 그룹은 60만이 됩니다. 60만 그룹이면은 6%예요. 21% 중에 6%를 줘요. 그럼 3만 6천 원이 내 그룹에 주어지는 거고 A, B가 먼저 받아갔잖아요. 6천 원, 6천 원. 그러면 난 그걸 뺀 2만 4천 원이 내 수입이 돼요. 똑같이 스폰서도 스폰서를 통해서 비롯된 이 모든 네트워크는 스폰서의 그룹이에요. 스폰서가 20만 원을 썼다고 하면은 4명에서 80만이 되고요. 80만은 똑같이 6%. 6%면 4만 8천 원이 스폰서 그룹에 주어졌는데 6천 원, 6천 원, 2만 4천 원, 3만 6천 원을 먼저 받아갔잖아요. 그러면은 스폰서는 1만 2천 원. 이 4개의 동그라미가 표시하는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은 이 아메에서의 수입은 선착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폰서가 가장 먼저 회원 가입했고 매출도 가장 크죠. 다 포함하기 때문에 회원 수도 가장 많아요. 다 포함하니까. 그런데도 보너스는 내가 많다는 거죠. 아메 회사에서 볼 때 이 매출에 대한 기여도가 스폰서는 나한테 구정 광고를 1번 했고 나는 2번을 했고 이들은 구정 광고 안 하고 자기만 소비만 했고 그러니까 매출 지출에 대한 기여도는 똑같은데 구정 광고에 대한 기여도가 내가 스폰서보다 많기 때문에 내 수입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건 이 동그라미 4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몇 개가 늘어나도 다 이 룰이 적용이 돼요. 이게 20만이 아니라 이따 말할 1000만, 2000만 이렇게 넘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아메의 수입은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이다. 노력을 해서 어떤 결과를 냈는지에 따라서 수입이 주어지는 아주 공정한 분배 원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예. 이제 20만으로 할게요. 20만이 아니고 이제 4명 나를 중심으로 해서 3명이 회원 가입이 돼 있고 어느 달에 이분도 3%, 이분도 3%, 이분도 3%. 아마 이거 30만 원으로 계산해서 그랬을 거예요. 포인트가 아니라 내가 이분들을 포함한 전체 볼륨이 120만 포인트. 120만이면 9%거든요. 이런 식의 9%를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합니다. 브론즈를 달성하기 위한 기초를 갖췄다. 그런 핀이죠. 이렇게 되면 보너스가 이제 원래는 10만 원쯤 되는데 10만 원, 13만 원쯤 되는데 이런 그림을 갖추고 120만 포인트 9%를 한 사람은 30%를 더 줘요. 그래서 보너스가 15만 원에서 20만 원쯤 커지고 이렇게 아메이의 제품을 선물로 받는 그런 핀이 브론즈 파운데이션이고요. 더 커져서 이제 이분들이 6%, 각 6%, 60만이죠. 6%는 60만 세 그룹을 갖고 내가 15%, 400만을 하는 날을 브론즈 빌더라고 그래요. 브론즈 빌더. 그럼 그때는 이것도 역시 30%의 보너스를 더 주기 때문에 130만 원? 네, 100만 원 이상이 돼요. 100만 원 이상. 400만 포인트만 해도 100만 원 이상의 보너스가 발생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그런데 그 스마트 오더 프로그램도 있고
생활 필수품이니까 사람들이 제품을 만족한 사람들은 계속 반복 구매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다음 달에 내가 일을 안 한다고 제로로 돌아가는 그런 매출이 아니거든요. 일정 부분의 매출이 유지가 되면은 거기에 만한 보너스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 수입은 자산적 성격의 수입을 일부 갖고 있는 보너스가 되는 거예요. 130만 원이면은 제가 얼마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당신의 은퇴 후에 받게 될 건강보험료를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을 산정한 레터를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최고 등급으로 지금 한 30년을 불입을 했거든요. 30년? 30년 안 되겠구나. 불입을 했는데 내가 64세 이후에 받게 될 국민연금이 130만 원이에요. 지금 돈으로 130만 원. 그러니까 거기서 예상하기에 그 당시 64살쯤 되면은 180만 원쯤 될 거라고 그렇게 레터가 왔더라고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거에 비교하면은.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달에 1000만 점, 내 그룹 이하로 1000만 점을 달성했을 때 내 핀을 그 달에 SP 실버 프로듀서라고 합니다. 보너스는 이렇게 200만 원 이상 돼요. 요즘 다 보너스 액수가 커져가지고 200만 원 이상 다 될 거고요. 이걸 한 달로부터 1년 안에 3번을 한 사람을 골드 프로듀서. 보너스는 비슷한데 이제 횟수가 많아지니까 점점 200만 원 이상의 보너스를 받는 달이 많아지겠죠. 이걸 1년 안에 6번 한 사람을 플래티늄. 3번은 연속으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갔다 말다가 아니라 웬만큼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소비자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가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플래티늄 되면은 당연히 200만 원 이상의 보너스를 받는 달이 늘어나고 1년 12달 1000만 점 이상을 하는 사람을 파운더스 플래티늄쯤 되면은 연말에 또 특별 보너스를 받는 게 있어요. 그걸 합치면 4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정도, 지금 바뀐 수익 구조로는 5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되는 그런 핀이죠. 플래티늄 되면 이제 정식 사업가로 인정을 받고 해외여행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 주어지는 게 아니라 플래티늄 이상 중에서 해외여행 갈 수 있는 자격을 충족한 사람들은 해외여행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상속이 됩니다. 상속.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두산중공업에서 주최하는 여자 골프 경기가 있어요. 박인비 선수가 몇 년 전에 여기서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 우승을 하면은 독특하게도 상금에다가 두산중공업에서 만든 이 포크레인을 상품으로 줘요. 포크레인을. 그래서 이제 이 선수가 우승하고 인터뷰할 때 그 내용이 있어요. 인터뷰할 때 인터뷰어가 물어보죠. 이 포크레인을 선물로 받았는데, 상품으로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 그럼 보통 사람은 그냥 뭐 어디 기증을 하거나 처분할래요 그럴 테죠. 자기 할아버지 주겠다고. 할아버지 농장에서 쓰게 할아버지를 주겠다고. 내가 이 선수가 우승하는 걸 여러 번 봤는데 우승할 때마다 재미있게는 봤는데 부럽다는 느낌 한 번도 안 들었거든요. 그때 부러움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할아버지가 포크레인을 쓸 수 있는 그런 농장을 운영하는구나. 이 선수가 어릴 때 미국으로 골프 유학 가서 막 해서 이렇게 성공했거든요. 그 비밀을 알았어요. 할아버지가 부자구나. 할아버지가. 나도 어쩌면은 저희 할아버지가 소장농이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 이렇게 부자였으면은 나도 어쩌면 내 인생을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선택의 여지가 있는 삶을 살았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희 할아버지를 원망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원망한다면 머릿속에 할아버지만 꽉 차 있어야 될 텐데 할아버지는 없고 내 자식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내 자식들이. 어쩌면 또 내가 어영부영하면 내 자식들이 어느 날인가 나처럼 이런 자기 동료 중에 누군가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부자였으면 나도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누군가 뭔가를 상속해 줄 재산이 있다는 것은 재산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게 그 다음 세대의 누군가에게 많은 선택지를 준다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미에서 내가 만든 네트워크는 내가 죽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회수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상속자한테 상속세 없이 그대로 상속이 돼서 그 회원번호로 들어오는 보너스는 지속적으로 누군가가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대단히 놀라운 거죠. 이제 아까 1000만까지 들었으니까 1000만 이상으로 볼게요. 1000만 이상, 내가 1000만 점 플래티늄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1년에 6번을 1000만 점 하는 그룹. 그런 그룹을 3그룹을 갖고 있는 달을 에메랄드라고 하고 연봉은 이제 1억 가까이 돼요. 1억 넘기도 하고. 그런 그룹을 2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사파이어,
연봉 7, 8천만 원 되고, 그런 그룹을 6개를 갖고 있는 사람을, 플래티넘 6개를 갖고 있는 사람을 다이아몬드라고 하고 연봉 1억 5천 이상 돼요. 요즘 그 6개 그룹이 다 1년 12달 1,000만 점 이상을 하는 파운더스 플래티넘, 1년 12달 1,000만 점을 하는 그룹을 파운더스 플래티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6개를 갖고 있는 게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연봉은 2억 이상이 되고요. 당연히 1,000만 점 파운더스 플래티넘 세 그룹, PT 세 그룹이 아니라 파운더스 플래티넘 세 그룹을 갖고 있는 사람을 에메랄드가 아니라 파운더스 에메랄드라고 하겠죠. 이건 좀 기억해 주세요. 파운더스 에메랄드. 이건 그냥 지나갈게요. 네,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 밖에 커집니다. 내가 뚫어놓은 많은 경로들, 아메랑 연결해 주자가 노력했던 많은 경로들, 그중에 누군가는 아메와 인연이 돼서 아메 제품을 쓰기도 하고, 누군가는 사업을 하기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가 커져요. 커져서 이제 여기 다이아몬드면은 D는 다이아몬드, E는 에메랄드, Q는 이제 1,000만 점 이상을 하는 그룹들, 이런 그룹이 커지면은 내가 다 관여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이들은 이 브릭스 시스템 안에서 이 미팅을 통해서 사업을 각자 운영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사업이 되는 거예요. 사업이 자영업이 아니라 사업 시스템이 있는 사업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는 거죠. 나는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아미 제품과 아미 사업과 경로를 뚫어주는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잠이 이렇게 아미 핀이 브론즈부터 해서 쭉 올라가요. 다이아몬드 이상,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수석 다이아몬드 해서 파운더스 크라운 앰베서더까지. 다이아몬드 이상에서는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거의 1억 정도, 1억, 어떤 경우에는 1억 이상의 보너스 차이가 나고요. 예. 아까 파운더스 에메랄드라고 그랬죠. 이제 2024년이면은 아메이가 65주년이 됩니다. 65주년이 되면 65주년 기념으로 다이아몬드들끼리 가는 다이아몬드 여행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여행에 파운더스 에메랄드 이상들은 같이 여행 대상자로 포함을 시켜서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갑니다. 2024년 앞으로 3년 후죠. 지금 이 자리에 처음, 이 모니터 앞에 처음 앉아 있는 분도 충분히 내가 이 사업을 어떤 크기로 보느냐에 따라 충분히 가능한 그런 보상 프로그램이 될 겁니다. 이건 이제 2004년이니까 17년 전에 제가 처음 아메 여행을 갔던 일본 미야자키로 갔던 여행 비행기 안에서 이제 이들이 다 컸어요. 다 커서. 요건 이제 내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행이 중단됐다가 내년에 다시 이제 시드니, 아까 말한 플래티넘 이상들이 가는 여행지가 시드니거든요. 이번 8월 달까지의 실적을 가지고 내년 5월인가 3월인가 이제 시드니를 갑니다. 시드니 갔다 온 사람들 다 이 앞에 사진 있죠. 네, 오페라 하우스 앞에. 근데 저희들은 이렇게 자켓을 입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사진 찍기 위해서 여기를 간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서 오페라를 보러, 라보엠이라는 오페라를 보여주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옛날 괌에 갔을 텐데, 수석 다이아몬드 이상이 되면은 비행기도 퍼스트 클래스를 제공받고요. 공항에 내리면은 굳이 내가 짐을 찾지 않아도 아미 직원들이 다 짐을 찾아서 이렇게 리무진 차가 마중을 나옵니다. 이 차를 타고 호텔로 이동을 해요. 저희들이 죽지 않고는 언제 리무진 타볼 일이 있겠어요. 죽어서 상조회사 리무진 타는 분들은 꽤 있을 텐데 아마 살아서 리무진을 타고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은 흔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년에 다이아몬드 여행이 이제 하와이.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네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지당한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은 자산 수입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어주는 그런 자산 수입의 중요성, 그것이 있지 않으면 평생 불안할 것이고 평생 일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위기는 기회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한테 그냥 위기는 위기로 끝납니다. 이 코로나 시국이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의 위기죠. 위기인데 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경로를 통해서 미래의 불안을 해소하고 어찌 보면 젊을 때 미래의 불안뿐이 아니라 젊을 때 젊은 현실에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도구가 여러분한테 됐으면 하기를 바라면서 급하게 온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